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의 조홍래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장 교수님께서 신곡 수중보의 이전이라든지 철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학적인 그런 설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들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환경공학적으로는 신곡 수중보를 이설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교통공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곡 수중보와 관련해서 김포시와 고양시 간의 이 갈등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장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이제 가동보가 있고 고정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동보는 수시로 이제 물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물의 유속 때문이기라도 또 이제 하상이 상당히 이렇게 이런 장습지 쪽보다는 이제 깊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보는 지금 5개의 이제 수문들이 있고 고정보는 지금 현재와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논의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 신곡 수중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경기도가 이제 신곡 수중보에 대해서 하성대교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경인 아라뱃길이 들어오면서 지금 사실은 이제 경인 아라뱃길 없이 한강 하구를 통해서 배가 들어올 수 있으면은 이와 같은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강 하구를 통해서 배가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각종 물류라든지 이런 여객선들이 이제 한강으로 진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배들이 김포나 고양시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서는 한강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시내폴리스 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 사업, 하류인 이 하성대교 쪽으로 수중보를 옮기면은 김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 지금 신곡 수중보를 하성대교 쪽으로 조금 이전을 해주기를 이제 요청을 했고, 그러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2009년에 신곡 수중보 이설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또 김포시의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장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좋은 자료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논의된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신곡 수중보를 철거해서 하성대교까지 수중보를 옮기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2.4m 높이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 신곡 수중보 위치가 이제 하류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24cm 정도 수위가 높아진 이런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나온 얘기고요. 일부 이제 학계에서는 1.2m까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교수님께서도 상당히 이제 수위는 상승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지금 하성대교까지 이전을 하게 되면 장항습지 일부가 물에 잠기는 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고양시 환경단체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려면은 신곡 수중보 높이를 지금 현재 2.4m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더 낮춰서 2.1m라든지 1.4m까지 낮출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수중보를 설치하는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곡 수중보를 하류로 이전을 해가지고 하성대교 쪽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항상 물이 차 있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배수펌프장이 이제 큰 배수펌프장이 4개 정도 있는데, 이 배수펌프 용량을 이제 항상 좀 더 키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류 지점에다가 수중보를 다시 재설치함으로 인해서 장항습지가 잠기는 문제라든지 수위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들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신곡 수중보 이전 설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신곡 수중보와 잠실보를 철거를 하겠다는 뭐 이런 뭐 좀 또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제 2010년에 그 서울환경연합에서 그 한강의 생태적 복원 뭐 이런 심포지움을 하면서 신곡 수중보하고 잠실 수중보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한강의 생태 환경이 개선된다. 그래서 뭐 앞에서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한강에 백사장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60년대처럼 뭐 뛰어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또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는 다시 한번 이걸 정확하게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신곡 수중보와 잠실보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10년에 그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신곡 수중보 제거하면은 한강의 수위 변화가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 한강위원회 그 여기랑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그 5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한 1.6m에서 1.7m 정도 수위가 저하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장 교수님께서 오늘 한 3m까지도 이제 수위가 저하된다는 이제 그런 모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곡 수중보를 철거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한 지금 2.4m 이제 레벨인데 뭐 0.7m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수량은 좀 부족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경의나 아라뱃길을 통해서 들어온 배가 지금 김포나 고양시 쪽으로 접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곡 수중보를 철거를 하게 되면은 한강의 주요 지천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천이라든지 탄천, 양재천 뭐 이런 그 지천의 수위와 지하수의 수위 변동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지반 침하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충분한 검토 후에 이제 사업 추진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어쨌든 그 김포시에서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김포시의 각종 개발 사업들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고양시에서는 습지, 장항 습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더 이상 뭐 이렇게 신곡 수중보를 이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 이 쟁점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경인 아라뱃길과 그 한강을 연계하는 특히 이제 경기도의 김포와 고양시까지도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그동안에는 수중보 전체를 다 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설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고정보의 일부를 좀 터서 뱃길만 열어주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통선문을 설치해서 그 뱃길을 열어주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개략적으로 이제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이렇게 배가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보의 남단 쪽과 그 김포 쪽의 고정보 남단 쪽과 고양 쪽의 고정보 북단으로 이렇게 가는데 배의 어떤 운항 궤적을 보면은 뭐 요 방안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쪽에 또 이제 뭐 통선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유량의 이런 흐름들이 장항습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백마도 쪽에 붙여서 이렇게 그 통선문을 설치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김포 쪽은 상당히 깊고요. 그리고 이 고양 쪽은 이 습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이용을 해서 배가 다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고 이거는 이제 새만금에 있는 신시 그 통선문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들은 그 5,000톤급 배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인데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보면은
한강에 이제 뭐 경인 아라뱃길에 다니고 있는 배들이 지금 한 750톤에서 1300톤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0톤급 정도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규모를 하게 되면은 폭 한 12m에 길이 130m짜리 통선문을 만들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한 225억 정도 되고 경인 아라뱃길의 그 기준인 5000톤급 배가 다니게 만들려면은 한 폭 22m에 길이 235m 그래서 한 541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거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저희가 두 가지 대안, 그 신곡 수중보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철거하는 이 두 가지 대안을 갖고서 검토를 했는데 또 다른 대안으로서 그러면은 그냥 신곡 수중보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백길만 이렇게 열어주는 이런 통선문 설치 방안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은 사실은 장 습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김포시에서 한강 시내폴리스라 그래가지고 김포시에 있는 그 커널을 이제 이용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사업자 SPC가 선정이 되는 그런 스케줄로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이제 가능하게 하면서 그 경인 아라뱃길에서부터 그 김포시와 고양시로 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서 이제 통선문이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앞에서도 이제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상 변동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선문을 설치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퇴적된 토사의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향후에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통선문 설치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백마섬은 지번상으로 김포입니까, 고향입니까? 여기 김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경계가 통선문 설치하는 지점의 지번상 경계는 어디예요? 지금 이제 요 위치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백마도 자체는 김포로 예를 들면은 돼 있습니다. 통선문을 설치하는데 그게 고양시 부지 같으면 시장님 도장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서로 생각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가 김포시 안에 자기들로서 뭐 다른 여타의 하상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김포시장 자기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한강 전체가 국가하청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오케이 해야 되는지 그 관계는 검토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그 김포시장님께는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서하고는 다 전화로는 이제 논의를 했고,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 공문을 보내주면은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달아서 저희 경기도에다가 다시 의견을 주겠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는 거는 시계가 저게 한강 어느 지점으로 시계를 하고 있는지 그 시경계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네. 하려고 하는 지점이. 네네. 이게 양쪽이 같은 생각이면 뭐 그거 따질 게 별로 없는데 지금 네. 생각이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 따지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저런 복잡한 문제가 없으려면 기존의 가동보를 하나 변경을 시켜갖고, 가동보로 지나가면 뭐 그것도 이제 상의를 고향에서 할 말도 없고 어차피 가동보에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뭐.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상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 이제 가동보 관리 주체가 이제 서울시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도 이제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양배수 펌프장이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 그 농업 용수 그 취수를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백길로 이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 대안으로서 백마도 북단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백길이 이렇게 궤적을 이제 유지하면서 뭐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뭐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통선문 설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게 추진이 된다 치면은 백마도 요 남쪽이라든지 북쪽 요 두 가지 대안으로 해가지고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 과영 시장님 말씀 우선 한번 들어보고. 네. 우선은 이 발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장항습지라는 세계 생태의 자원의 최고의 집적지가 장항습지가 있는데 뭐 순천만이나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세계 생태관광 총회라든가 외국에 있는 생태 전문가들이 오셔서 거기를 현장을 본 이후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좋은 생태 보고가 어떻게 있느냐, 이게 친환경적으로나 또 다양한 형태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을 돕는 길은 이 장항습지가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 생태 관광 내지는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발전되는가가 문제의식의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하고 지금 경인 아라뱃길에 무슨 1000톤 백기를 내느냐 마느냐, 또 김포에서 시내폴리스를 만드냐 마냐,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항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은 우선은 이 가치와 비중이 천지차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사님께서 출구를 주셨다고 보는데, 이미 4대 강 사업이 심각한 문제점을 노중하고 앞으로는 그 심각성이 엄청나게 표출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인공적인 하천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라는 이름에서 개발이라는 이름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게 다 재정리가 될 텐데, 뒤늦게 경인 아라뱃길하고 연계돼 가지고 철거니 이전이니 또는 무슨 다른 보니, 이 논의 자체가 저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 말씀처럼 명령이 나눠서 경기도 차원에서 장항습지를 어떻게 하면 람사르 협약에 가입을 하고 경기도의 보고로 만들 건지에 대한 용역과 논의가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왕 이미 논의됐던 뭐 아라뱃길이나 또는 김포 차원에 있어서의 발전 프로젝트는 어떤 경우도 장항습지의 일체의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의 방향이 가야 되는 거지, 시뮬레이션 상에서 문제가 없다, 저는 믿지 못해요. 나중에 그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있을 때 나오는 어떤 그 용역이고 검토인데, 이렇듯 전문가들이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항습지를, 이건 소지역 이기주의로 가는 문제가 아니죠. 시정 운영과 도정 운영의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장항습지에 대한 보존, 발전, 이게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은 빨리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4대강과 연결된 여러 가지 후폭풍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내부적인 깊은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기존에 이제 경기도에서 김포시의 의견을 받아서 그 하성대교 있는 데로 이제 수중보를 이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지금 진행은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여기 장항습지가 보입니다만은 장항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배가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는 또 어떤 방안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통선문을 그럼 설치를 하면은, 이쪽에 통선문이 설치되면 장항습지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장항습지와 통선문이 있는 그 위치하고는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큰 영향은 이제 안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선문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이제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항습지는 이 정도 위치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게 습지를 장항습지 때문에 이제 저 하성대교로 이제 수중보로 옮기면은 장항습지가 이제 물에 잠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물에 잠기지도 않는 기존의 신곡 수중보 상태에서 여기 일부만 터가지고 백기를 열어주게 되면은 장항습지에도 전혀 문제도 없고, 김포시에서도 요구하는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미리 막연히 짐작을 하지 말고, 네네, 이 부분에 우리 장 교수든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하고 양시의 시장님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네.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야 돼. 문제가 뭐 조금밖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러면 또 고향은 싫어하죠. 그러나 전혀 안 미친다 이럴 때는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조금밖에 안 미친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어디가 조금이고 어디가 많은지 이거는 상당히 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지방 자체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나는 뭐 시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집이 좋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4대강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조성 시장님 말씀대로 고향 시장님 말씀하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서로 다른 거 갖고 계속 떠들어도 안 되는 거고 각자가 어떻게 정당한 방식으로 서로 이해가 조정되고 그렇게 되는 내가 볼 때는 김포로서도 뭐 꼭 이게 통선문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닐 거야 뭐 좀 도움이 될 수 아니냐 이런 거일 거고 고향은 뭐 나는 이 습지가 막 가장 생명과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고향 시민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뭐 이 장항 습지가 가장 중요하다. 땅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도에서 당신은 왜 자꾸 습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걸 말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지와 더불어 이 여러 가지로 생태의 자연계를 자연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우리 도시를 발전시키고 싶다. 뭐 당진장 김포처럼 김포는 지금 또 약간 좀 위치가 다르잖아요. 김포는 그보다는 뭐 한강 시내폴리스나 뭐 한강 신도시 이런 게 나는 좋다. 또는 뭐 강변 도로도 하고 싶다. 뭐 통선문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각자의 주장과 가치를 우리 도로서는 존중하면서 양쪽이 충돌이 적도록 잘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는 원래는 이제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라든지 이럴 때는 양쪽 저 잠실부터 신곡 수중부를 철거하자. 그거는 또 우리한테 또 영향을 미쳐. 그것도 또 서울시 마음대로 못해요. 한강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상당한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하고 합의가 돼야지. 서울시 마음대로 못해요. 또 우리 마음대로도 못해.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주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지는 양도시 간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 자선하는 충분하고 과학적인 그리고 양자치단체의 공동의 합의가 있어야지 서로 되는데 근데 또 고향은 자기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지만 무조건 이쪽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리도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길게는 자꾸 이야기하면 이거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어. 이 의원님도 짧게 좀 하시고 그냥 너무 길게는 안 했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통선문을 설치할 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하나는 지금 경인-아라뱃길의 화물 물동량이 얼마나 현재 있는지 그리고 장래에 김포시에 얼마나 물동량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분석해내야 되고요. 둘째는 그 통선문이 그 홍수기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하게 그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또 서로 다른 그 가치가 조정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서 대립하는 독특한 그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그럼. 절대로 뭐 도에서 뭐 할 수도 있는 거다. 국가가 대통령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양도시 간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더 차원 높고 과학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서로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어느 한쪽이 설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네,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서로 같이 판단해서도 안 된다. 예, 말씀하시죠. 예, 우선 본인 좀 소개를 해주고 하셔야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예,
예, 본인은 도지사님께서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허가해 주신 사단법인 경기도 아파트 연합회장이자 고양시 아파트 연합회장입니다. 그 허가도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드릴 말씀은 현재 이 습지 보존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환경단체와 여러 차례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어렸을 때 가재 잡고 개 잡던 그런 생각이 나서 그것들을 보고 잡기는커녕 쓰다듬고 이 한 마리 잡아다가 우리끼리 그냥 같이 놀면서 나도 돌려보내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재미있는 어떤 그 시간들을 좀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이 미쳐가지고 그것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그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 시민단체 즉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까 어떤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비 현상일지 모르지만은 절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할 겁니다. 또 그러시고요. 그 K-팝 문제와 관련해서 9시 뉴스에 그것이 방영이 되고 방송을 할 때 저는 맨 처음 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우리 각시 박수 쳐자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사님은 어떤 그 특별한 전화가 있었다라면 지사님 먼저 전화를 드렸겠죠. 그만큼 이 지역사회에서는 K-팝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좀 관심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할 텐데 우선 제가 두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제가 해야 할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홍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경기도 실례로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우리나라의 전체의 한 70%가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약 한 67%가 공동주택입니다. 바로 그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아니고는 앞으로 어느 행위든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 부분 증명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기도 아파트 연합에서는 이 K-팝과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각 지역에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책자만 책자 여건들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적극 홍보하는 방안으로 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할 일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요청사항,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만 몇 사람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할 겸 실무적으로 무엇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요구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 등등등인가 하는 것을 시에서 여러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우리가 할 일과 도에서 좀 요구할 일 또 우리가 좀 시민들이 요구할 일 등등을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당분간 그것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그럼 천혜의조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호수공원이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유명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고향 시민들은 다른 데로 이사갈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00년도 초부터 제가 주장이 아니라 주창하는 것이 호수공원과 연계되는 어떤 그 킨텍스까지 연계되는 그 관광 동선을 하나 만들자 한 것이 10여 년 전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그 과정인데요. 그래서 호수공원과 스포츠몰 또 조구나 그 배 회장님께서 지금 진행 중인 그 원마운트 그래서 또 이 K-팝 공연장, 이 킨텍스 부분, 이런 부분과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관광 동선이 하나 만들어져서 어느 사람이든지 한 바퀴 도는데 지루함이 없이 정말 이제 고양시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 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 호수공원에 그 조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시민들은 알지만은 그 밝은 조명을 해가지고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조명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요. 지금들은 성향이 어떤 그 은은한 조명,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거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조명들이 많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 등등은 돈이 좀 덜 들여도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 관광 동선을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사님께 제가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잘 하실 거예요. 네. 아니, 지사님께서도 관심 가지시죠. 조명 이런 거는 시장님이 이제 잘 하실 거예요. 네. 예,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K-팝은 이제 K-팝 자체는 뭐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K-팝으로 여기에 찾는 젊은이들이 또 외국 관광객들이 과연 이 고향에 얼마나 머물며 연관된 부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또 이용하고 또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우리가 말하는 GTX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연계 교통을 더 발전시킬 거냐 이런 게 중요하고 그 K-팝 저 자체는 이제 아까 우리 이야기했으면 좀 더 빨리 지금 너무 늦으니까 빨리 완성을 해서 올 수 있도록 한다. 와도 여기 와서 실망하면 다음부터 저게 죽고 서울 같은 데가 어차피 자리가 좋잖아요. 서울의 다른 뭐 잠실 경기장이나 기존에 쓰던 저리로 또 중심이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국가적으로 우리 경기도 고향 이쪽으로 이제 보냈는데 핵심적으로 이게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고향은 인구가 100만밖에 안 되지만 서울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을 어떻게 이리 끌고 오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100만이 즐기는 게 아니라 1000만의 서울 시민이 끌고 올 수 있는 강력하고 신속한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어야 이제 사람을 집객을 하는데 그 점에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이제 시장님 다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뭐 시장님 더 조명 이런 거라든지 그 아주 구체적인 문제는 시장님이 좋은 계획이 많으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좀 마치고 합시다. 고양시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셨고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교통건설국에서 장항 굴다리 확장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저기 나오겠죠? 한번 보죠. 네, 고양 킨텍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할 당시에 2011년도에 100만 원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킨텍스 부진입도로를 399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 250억이 경기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추진 중에 있고 100만 원은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만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미 광역교통 개선대책 2011년도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가용 재원이 있으면은 뭐 도와주는 게 저희 도의 역할입니다만은 금년도에도 고양시 관내에 덕양 용미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저희가 170억을 지금 도비를 확보했고요. 아울러서 39번 국도도 여기 이재준 의원님이 참석 안 하셨습니다만은 또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도 재원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2억을 보상비 지금 고양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2억을 또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건의해 주신 사항은 이해가 가고 저희 도로 담당 국장으로서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은 저희 지금 도 가용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고 다만 이거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다가 이미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다가 협의가 되고 다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해주시고 거기에 연결되는 킨텍스 부진입도로는 저희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뭐든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 넣어봤는데 뭐. 협의해서 서로 이제 우리가 아마 세금만 좀 들어오면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워낙 세금이 안 들어와서 좀 쫀쫀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우리 고양시 수중 촬영장 조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양시 실내용 수중 촬영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책으로 한 30억을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의 성격상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행정적으로 선행했어야 될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용자 심사 같은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타당성 같은 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만 되고 나면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건 감사드립니다. 이건 지사님 저희들이 이제 선정할 때 K-팝 공연장이 단순한 공연장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신한류 문화예술을 선도한다면 저희들이 방송, 영상, 드라마, 신한류 지원, 로케이션
그 핵심이 지금 수중 촬영장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억 지원이 되면 저게 마무리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법적, 제도적 절차를 준비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지사님이 또 고양시 다녀가셔서 또 좋은 성과를 저희들이 또 얻게 되고 그게 전체적인 이번에 고양시 방문하고도 연결되는 성과로 이어지니까 또 잘 우리 고양시에서 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도에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경선 도의원도 와 계시고 또 아까 이상성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 지역구는 어느 지역 의원님 지역구시요? 예. 우리 저 민경선 의원님하고 여러분들 같이 도의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가지고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안건에 나와 있는 건 되는데 여기 오신 우리 이동신 우리 탤런트 영화 배우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해보시면 멋있게 해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 말씀 노래를 한 곡 하셔도 좋고 뭐. 안녕하세요. 장옥정 이야기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대단한 배우는 아니고요. 저 앞에 저 의원님 자리 저리 오시죠. 저 그쪽 가시면 좀 더 잘 보이게. 앉아서 앞에 앉아서 편안하게. 사실은 뭐 저는 연기자고 사실은 고양시에 94년대 이사로 와가지고 사실 우리 저 경기도지사님이나 우리 최성심 아까도 잠깐 두 분 지사님하고 시장님 말씀하실 때 야 우리 나는 개인적으로 참 김문수 도지사님을 존경했었습니다. 옛날에 민중당 시절서부터 지난 족적을 다 아니까 그 상황이 야 경기도에 우리 진짜 목민간 청백리 같은 사람이 두 분이 계시는구나. 한 분은 도지사님이고 한 분은 우리 최성 시장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저는 뭐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K-팝 아레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고양시가 북부 지역에 상당한 허브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아까 우리 아파트 연합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뉴스에 그 방송을 사실은 한 2월 달서부터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그 방송에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기뻤고요.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지만은 K-팝 아레나가 조성이 된다면은 아까 관광국장님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캠핑장 사실은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은 지금 한류 스타들이 그 공연장 앞에서 밤새워서 진치고 학교 폭력 특히나 사고가 많이 나는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 친구들은 학교를 안 나가고 이틀 전서부터 시골에서도 상경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그 15년에 공연장이 들어선다면은 분명히 그런 어떤 우발적인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요. 아까 캠핑장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는 잠깐 선무당입니다만은 이쪽은 킨텍스, 저쪽은 뭐 경기도 부지고 이쪽은 고양시 부지라고 그러는데 캠핑장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K-팝 공연장이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잠실 운동장이나 잠실 체육관이 더 좋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K-팝 공연장이 우리 경기도 일산에 들어선다면은 캠핑장을 멋지게 만드셔가지고 정말로 물론 땅값도 비싸고 굉장히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캠핑장을 조성을 하신다면은 우리 원마운트 되고 또 방송국 돼 있고 이거 호텔 돼 있고 그 상황이 몇만 평 부지에 아까 200년이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추진을 하시면은 뭐 고양시 차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 국가적으로도 공연장 옆에 캠핑장에서 저 예산 가지고서 거기서 가족끼리 와서 묵다가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우리는 고양시는 이제 4월 8일서부터 SBS 장옥정이라고 김태희 주인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고양시 자체 내 세트장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서원흥이나 서삼릉에 이제 장희빈, 인경항우, 인현항우 또 장희빈의 아버님 장경씨 묘가 다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SBS 특별 기획 드라마로 이제 24부작을 방영을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문화적인 마인드가 이제 충분히 계신 우리 시장님이 또 굉장히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기도지사님과 우리 최성 시장님이 좀 의기투합 더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행정부 시장님이나 정무부 지사님 다
와 계십니다만은 이런 어떤 진취적인 이게 바로 저는 저희 같은 예술인들이나 민간인들 볼 때는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잘 이루어 주셔서 다음 차기에 좋은 꿈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장도 좋은 말씀이신데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땅에 그 캠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막 한강같이 저렇게 좀 옆에 무료로 할 수 있는 하천부지나 아니면 북한산이든지 뭐 좀 더 값싸고 쾌적하고 이런 데가 좋을지 뭐 등등 또 여기도 또 어느 정도 캠핑을 할 수 있는 게 좋을지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박정구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경기도지사님, 김문수 도지사님 고양시 방문 환영합니다. 저희 고양시에도 문화예술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원래 한국예총산하에는 1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고양시에 건축가협회가 없습니다. 건축가협회는 경기도의 협회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면 10개의 협회지만은 9개를 다 갖추고 있는 인구 97만의 저희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문화의 어떤 메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매년 해왔던 지역마다 지역문화예술 축제 예산이 있는데 경기도 예산이 작년에 삭감이 됐다가 부활이 돼서 다행히도 금년에 이렇게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양시의 문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오시는 국장님들 또 부지사님 비롯해서 환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예술 회원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되게 아마 드라마, 영화 촬영부터 뭐 전부 파주에 가서 찍어도 살기는 고향에 살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엽 1동 유희동 우리 주민자치 하셨고요. 가셨나? 네, 예. 인력개발 그다음에 유혜림 관장님 이야기만 하시면 유혜림. 유혜림 관장님 우리 공직 아니신가? 네. 예, 또 우리 그분도 가셨고. 가셨고 네. 우리 유혜림 그러면 관장님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유혜림 관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오늘 발표를 쭉 들으면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참 많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수중보에 대한 것도 오늘 와서 정확히도 알고 또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조금 자주 있고 또 고향 시민들이 다 참석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일하시는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아까 이 한류월드랑 또 K-팝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이제 상시로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1년 365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성들이 낮에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K-팝 공연장이 조금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성들이 공연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도 좀 더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배병범 회장님이 원마운트를 하면서 여성들의 놀이터라고 하는 그런 화두로 갖고 지금 건립을 하고 계신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K-팝 또 한류월드 그곳에 어린이들의 마을을 좀 조성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연을 보면서 또 많은 그 부부가 와서 아이들은 아이들의 마을에서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놀이시설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실 삼성에서 왜 그 어린이 직업 체험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조그만 마을로 어린이들이 은행을 운영을 하고 또 관공서를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그 K-팝 시설과 맞물려서 주부들이 와서 놀고 아이들은 거기에서 경제를 배우고 또 전반적인 운영을 배우고 하는 시설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 유혜림 관장님이 앞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시장님하고 잘 하시고 우리도 최대한으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LH 아까 가서 뵀는데 우리 김종길 고양사업본부의 단장님 어디 계시나? 예. 뭐 여기는 사업본부장 이경입니다. 본부장 모셨네. 단장님 뒤에 있고요. 예. 저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예. 본부장님께서 여기는 뭐 고향에는 보상 안 된 데는 없죠? 현재 4개 사업지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상 99% 진행되고요. 보상가에 불만 있으면 약간 하고 국공유지 약간 보상이 안 되고 나머지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99% 다 됐네. 예. 국공유지 좀 약간 남아 있습니다. 예. 미분양이 좀 있어서 그렇지 보상은 정말 좋은 것 같고 다른 데는 보상 안 된 데가 워낙 많아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 고향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들도 좀 하시죠. 오늘 이른 새벽부터 경기도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님, 시장님 노력하는 걸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되는 아레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LH가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진행되고 있는 삼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 우리 LH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그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아까 시장님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주택이 입주되고 난 다음에도 교통도 불편하다, 쇼핑할 수도 없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병원이 부족하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도 건의를 드리고 우리 또 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또 LH는 LH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주택 건설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고향에서 우리 최실경 주주동물원 원장님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지사님 또 시장님께서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는데 제가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나 관광이나 시민 복지하고 관계된다는 지금 상당히 엄청난 K-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오늘 보면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은 시민의 세금 한 푼도 안 들이고 민간인 관광시설을, 민간인 박물관을 왜 사설이라는 쪽에만 밀어붙이고 그리고 행정지원마저도 이렇게 소홀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업이란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연간 지금 K-팝 같은 경우 몇 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투자 예산도 2천억, 3천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원마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저희 민간 사업자들은 글자 그대로 고스란히 저희 자본으로 시민의 세금 한 푼도 안 쓰고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법률적으로는 공익성이 있다, 공공성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 뒤로 밀어놓고
너무 힘들게 가는 것을 앞으로 좀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관광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다른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토가 복지라는 용어로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고 또 현실화되어 있고 어느 쪽에선 재정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동안 그 짧은 시간이 아닌 동안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개개인 그 시설이나 개개인에게는 지원하는 것이 현재 소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하는 조직에는 아주 힘듭니다. 이런 산더미 같이 몰려 있고, 그래서 이 운영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을 얻어 쓰다시피 하고, 이런 사항들도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정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행정에서 삭감됐다가 의회에서 다시 부활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하고 완전히 동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 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저 주주동물원에 가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안 가본 분 가보시기 바라는데, 뭐 뱀을 목에 걸고 막 다니고 이러는데 굉장히 저는 뭐 끔찍해서 별로 안 그러는데 실제로 체험형 동물원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자연농원하고 에버랜드하고 우리 여기 두 군데다,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귀한데 개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의미, 또 공익적인 기여, 이런 것도 잘 생각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공무원들이 우리 최실경 원장님 생각하는 만큼, 마음에 드는 만큼 못 도와드려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주시면서 그 어려운 동물들하고 같이 고생하시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전방 지역에 속해 있지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평화롭게, 또 교육도시로서,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한 문화 창조도시로서 크게 시민들이 다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잘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우리 이상성 도의원님, 또 우리 고양시장님,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무리 인사 말씀 하시고. 지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지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K-팝 공연장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유치 감사드리고, 또 항상 오실 때마다 고양시의 잠재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좋은 아이디어와 지원을 해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경기도의 여러 실국장님들, 고양시 일이라면 제가 알기로 적어도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은 모든 부분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고양시도 경기도가 하시는 여러 가지 K-팝 공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윈윈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님,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 주시고 며칠 동안 논의했던 실국장님, 여러 직원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박수를 대쳐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주시고 고향에 이렇게 좋은 투자를 해주신 엠블 호텔 대명 콘도 박흥석 총괄 사장님과 송병호 총지배님, 안 오셨나? 송병호 총지배님 안 계시죠? 대명 호텔 측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